고센의 새벽은 늘 박하와 진흙 냄새가 섞여 올라왔다. 나일강에서 밀려온 습한 기운이 막사처럼 낮은 이집트의 하늘 아래 엷게 깔리면 들판에 갈 때는 서로의 어깨를 스치듯 흔들렸다. 그 사이로 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의 발걸음을 따라 조용히 걷곤 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암람. 그는 자신이 누구의 아들인지, 어떤 이름의 집안에서 태어났는지를 일찍부터 배웠다. 레위의 집. 그 오래된 이름은 그의 귀에서 낮은 북소리처럼 되풀이되었다. 레위, 그 아버지는 그핫, 그리고 그핫의 아들이 암람. 족보의 선율은 그에게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사막의 길을 놓는 일처럼 단단하고도 무겁게 이어졌다. 밤이면 어른들은 불빛을 낮게 깔고 선조들의 이야기를 되뇌었다.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서 들었던 약속, 이삭의 온유함, 야곱의 붙들고 놓지 않던 간절함, 그리고 요셉의 지혜가 기근과 제국을 건넜다는 이야기. 암람은 그 이야기들을 움켜쥔 손처럼 굳게 마음에 새겼다. 그 이야기는 밝은 낮에는 들판의 바람이었고 어두운 밤에는 머리맡에 놓인 빵 냄새처럼 포근한 약속이었다. 이집트의 말과 관습이 넓게 퍼져도 레위의 자손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은 별도의 강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 강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물을 마신 자들은 다시 목이 마르지 않는 듯 보였다. 암람은 종종 외가와 친가, 사촌과 이웃들이 모여 굽은 몸을 펴고 앉은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바닥에는 흙과 벽돌의 빛깔이 깊게 배어 있었고 손등에는 낮의 열과 밤의 냉기가 한 겹씩 쌓여 있었다. 그러나 그 손이 빚어내는 것은 벽돌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무릎 위에 앉혀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과 함께 그 이름의 뜻을, 그 뜻과 함께 약속의 기억을 새겨주었다. 암람은 자기 이름을 들을 때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자기 등을 천천히 곧게 세워주는 느낌을 받았다. 이름은 소리를 넘어 길이었고 기준이었다. 고센의 땅은 비옥했지만 땅의 흐름은 이미 변화의 기색을 품고 있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도 사람들의 어깨는 조금 더 무겁게 쳐졌다. 관리들은 더 자주 나타났고 측량의 줄과 숫자의 말이 더 길게 이어졌다. 더 많은 곡식, 더 많은 짐수레. 명령은 늘 두꺼운 천처럼 내려왔고 한번 내려앉으면 쉽게 거치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 폐부를 찌르는 칼 같은 명령은 도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는 듯했다. 바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그 바람 속에서 암람은 귀를 고추 세웠다. 그는 두세 개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는 나일의 진창을 밟는 소리, 다른 하나는 조용히 가슴으로 들어와 심장을 두드리는 조상들의 음성. 저녁이 되면 어머니들은 빵 반죽을 주무르며 곡식을 씻었고 남자들은 도구를 손질하며 낮의 일들을 짧게 풀었다. 암람은 도구의 냄새와 곡식의 냄새 사이에서 자랐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배운 것은 사람이 먹고 사는 일과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일이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벽돌틀의 각을 보는 법을 익히며 동시에 말의 각을 재는 법도 익혔다. 말의 각. 어떤 말은 사람을 일으키고 어떤 말은 사람을 꺾는다. 그는 조부 그핫이 낮은 목소리로 말의 무게를 재던 장면을 잊을 수 없었다. 암람아, 약속의 말은 무게가 있지만 그 무게가 너를 땅으로만 누르지 않는다. 그 무게는 너를 뿌리 내리게 한다. 어느 날 밤 모래먼지가 낮게 떠돌던 장막 안에서 노인 하나가 오래된 상자를 꺼내 그 안에 천을 펼쳤다. 무늬는 거의 지워졌으나 무늬 사이사이로 작은 점들이 별처럼 박혀 있었다. 노인은 그것을 기억의 표식이라 불렀다. 그는 별자리의 이야기를 꺼냈고 소년들 암람도 그 사이에 있었다. 숨을 고르고 귀를 기울였다. 우리의 길은 이렇게 찍혀 있다. 우리가 잊으면 하늘이 기억한다. 노인의 말은 조용했지만 암람의 가슴 속에서는 큰 울림이 되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고센의 밤하늘은 이집트의 신전을 넘어서는 광막한 천장 같았다. 그 천장 아래서 그는 작은 표식이 자신 안에도 찍히고 있음을 느꼈다. 암람은 또한 침묵을 배우는 법을 배웠다.
어떤 날은 말이 사람을 지키고 어떤 날은 침묵이 사람을 지킨다. 관리가 집집마다 들이닥쳐 짐을 세고 사람 수를 헤아릴 때 그는 시선을 바닥에 두고 호흡을 얕게 했다. 그러나 침묵이 겁과 같아지려 할 때면 그는 노랫말 한 줄을 되뇌곤 했다. 바람이 일어도 씨앗은 땅 속에서 자란다. 그 노래는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고 어떤 군주의 은혜도 말하지 않았다. 그저 씨앗과 땅과 바람만을 말했다. 그러나 암람은 알았다. 그 노래가 실제로 부르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의 조상들이 붙들던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분, 그분의 숨결이 바람에 실려온다는 걸. 레위의 집에는 소소한 규율이 있었다. 날이 밝으면 먼저 물을 길러와 손을 씻고 노동의 순서를 정하고 밤에는 손을 포개어 감사의 말을 간결히 올리는 것. 이 규율은 돌판에 새겨지지 않았지만 가슴의 살의 글자처럼 눌러 찍혔다. 암람은 그 규율을 지키며 자라면서 외부의 질서와 내부의 질서가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아직 어린 마음으로도 가늠하게 되었다. 외부의 질서는 점점 더 세세해지고 내부의 질서는 점점 더 깊어졌다. 깊어진 것은 신비가 아니라 기억과 책임이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그의 하루의 첫머리와 끝머리를 잇는 끈이 되었다. 암람이 걷는 길은 단조로워 보였으나 그 길 위에는 작은 표지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어느 돌은 조부가 주워 세운 돌이었고 어느 나무는 삼촌이 심었다가 바람에 꺾인 자국을 남긴 나무였다. 표지들은 말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또 하나의 말이 겹겹이 숨어 있었다. 우리는 여기만 있지 않을 것이다. 암람은 그 말을 섣불리 미래의 도망이나 반란으로 읽지 않았다. 그에게 그 말은 스스로를 그분의 이야기 속에 위치시키라는 초대였다. 그 이야기는 아직 펼쳐질 장이 많았고 그는 자신의 장, 암람의 장을 정직하게 채워야 한다고 느꼈다. 이집트의 해는 넓고도 무거웠다. 들판에서 일할 때 해는 사람의 등을 낮게 밀었다. 그러나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서로의 그림자를 길게 바라보았다. 그 그림자 속에서 암람은 가족의 얼굴을 보았고 이웃의 주름을 보았고 자신의 두 손을 보았다. 그 두 손은 아직 크지 않았지만 이미 어떤 책임을 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책임은 한 번에 무겁게 얹히지 않았다. 책임은 매일 조금씩 노래의 후렴처럼 돌아오며 어깨에 익었다. 그는 느꼈다. 곡식 자루를 들어 올리는 힘과 이름을 지키는 힘이 같은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어느 저녁 조용하던 마당에 먼 바람 소리가 붙었다. 누군가가 왕궁 근처의 창고에서 새로운 장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옮겼다.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며 말을 아꼈다. 소식은 늘 그렇게 왔다. 명확한 이정표 없이 그러나 방향을 바꾸어 놓는 바람처럼. 그날 밤 암람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불씨가 작게 남아 깜빡이는 가운데 그는 손바닥을 펼쳤다. 거친 선 사이로 조상들의 이름이 흐릿하게 지나가는 듯했다. 레위 그핫 암람. 이름은 짧고 역사는 길었다. 그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사라질 수 있으나 이름의 길은 계속된다. 그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물줄기를 따라 자라났다. 그는 아직 사랑을 만나지 않았고 아직 아버지가 되지 않았다. 명령의 칼끝이 살을 파고들지도 않았다. 그러나 땅속의 씨앗처럼 보이지 않게 단단해지는 시간들이 쌓였다. 그는 때가 오면 말해야 할 말을 삼켰고 때가 오면 해야 할 일을 알아보기 위해 눈을 닦았다. 사람은 갑자기 큰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 작은 길에 발자국을 잇고 또 이어 언젠가 큰 길에 닿는다. 암람은 작은 길들의 장인처럼 오늘의 발자국을 바르게 찍는 법을 배웠다. 새벽녘 나일의 물 한 개가 낮은 울타리를 넘어왔다. 갈대들이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불렀고 새들이 강가에 진흙을 쪼아 올렸다. 암람은 몸을 일으켜 손을 씻고 어제와 같은 규율로 오늘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에는 어제와 다른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빛과도 같은 책임의 감각이었다. 조부의 말, 노인의 별자리, 어머니의 반죽, 아버지의 도구, 그 모든 것이 한데 모여 보이지 않는 손을 이루었다.
그 손이 그의 등을 천천히 밀었다. 일어나라, 너는 이름의 길을 잇는 자다. 그날 그는 작은 무리와 함께 더 먼 창고로 향했다. 가는 길에 그는 들판의 끝에서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며 뛰노는 모습을 스쳤다. 아이들의 웃음은 맑았고 하늘은 넓었다. 그러나 그 웃음과 하늘 사이에 바람은 새로운 결을 품고 있었다. 암람은 고개를 들어 그 결을 따라가 보려 했다. 아직은 알 수 없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이해했다. 사람이 준비되는 때와 일이 닥치는 때는 다르다는 것을. 준비는 고요 속에서, 일은 소리 속에서 온다. 그는 고요의 시간을 붙들었다. 소리가 올 때 그 소리를 올바르게 들으려면 지금의 침묵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다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가 일찍 떠올랐다. 어젯밤 노인이 말하던 표식 같은 작은 빛이었다. 암람은 그 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름의 길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고 그 길 위에 자신이 서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길은 내일로 이어질 것이다. 내일 그는 더 무거운 짐과 더 뚜렷한 표정을 마주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의 마무리는 단순했다. 손을 씻고 빵을 나누고 감사의 말을 짧게 올리고 불을 덮는 것. 그렇게 하루를 덮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다음의 계절을 예감했다. 아직 오지 않은 무게, 아직 오지 않은 역할, 아직 오지 않은 결단들. 그러나 오늘 그는 단지 레위의 집으로서 서 있었다. 무엇을 더 말하지도, 무엇을 앞질러 상상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 자리를 확인했다. 고센의 흙, 집의 규율, 조상들의 이름, 그리고 하늘의 표식. 이것이면 충분했다. 내일이 오면 내일의 일을 배우리라. 오늘은 오늘의 일을 완성하리라. 그렇게 그의 발은 땅을 고르게 디뎠고 그의 눈은 점점 더 또렷한 빛을 품었다. 암람의 젊음이 시작될 자리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나일의 물 한 개가 고센의 초입을 얇게 덮을 때 암람은 이미 손을 씻고 허리를 묶었다. 어린 손에 쥔 도구는 아직 크고 투박했지만 그는 그것을 오래된 친구처럼 대했다. 손잡이의 균열을 손끝으로 훑으면 낮의 일이 미리 손바닥에 새겨지는 듯했다. 레위의 집안에서는 누구나 일찍 배우는 질서가 있었다. 먼저 물, 그 다음 빵, 그리고 도구. 몸을 억지로 재우던 피곤함도 이 순서 앞에서는 잠시 비켰다. 오늘의 일은 오늘 시작해야 했다. 암람의 하루는 벽돌의 각을 보는 일에서 자주 시작되었다. 진흙에 짚을 섞는 비율, 물의 번짐, 말라가는 표면의 균일함, 이 사소해 보이는 판단들이 감독의 눈초리를 줄이는 방패가 되었고 동족의 어깨를 덜 굽게 하는 작은 기술이 되었다. 그는 진흙의 색으로 물의 깊이를 읽었고 발 뒤꿈치에 닿는 온기로 햇볕의 시간을 가늠했다. 같은 틀, 같은 흙, 같은 해였지만 매일의 흙결은 달랐다. 그 차이를 알아보는 눈이야말로 소년이 남자로 자라는 첫 징표였다. 점심이 가까워지면 히브리인들의 구역에는 숨어드는 침묵이 찾아왔다. 감독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우면 말은 줄고 손의 속도만 남았다. 그 침묵 속에서 암람은 마음의 소리를 따로 듣는 법을 익혔다. 분노가 끓을 때는 숨을 고르게 하고 부당함이 몰려올 때는 시선을 낮추되 정신을 낮추지 말 것. 이 규율은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찰에서 생겨난 작은 문장들이었다. 그는 점차 알았다. 사람이 부서지는 지점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동안 그의 등은 자연스레 더 단단해졌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문지방의 높낮이만으로도 그날 공동체의 얼굴을 읽을 수 있었다. 낮은 한숨이 더 낮게 깔릴 때 암람은 일부러 더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오늘의 빵은 오늘의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짧은 문장은 집안의 작은 등불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었다. 그 말로 식탁을 펼치고 그 말 아래서 도구를 손질했다. 손질의 동작은 기도만큼 느리고 단단했다. 바람이 바뀌어도 손끝의 리듬은 쉽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소년에게 주어진 일은 무수했다. 곡식 자루를 옮기고 초목을 자르고 도구를 닦고 물을 길었다.
그러나 모든 일의 바닥에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었다. 오늘의 자리를 떠나지 말 것. 그는 어른들의 등 뒤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법을 보았다. 누군가는 더 앞에 서서 감독과 말했고 누군가는 뒤에서 아이들을 돌봤다. 암람은 점차 중간의 자리를 배웠다. 너무 앞서지 않아 덤비지 않고 너무 뒤로 물러나 도망치지 않는 자리. 중간은 쉬운 곳이 아니었다. 앞의 소리와 뒤의 울음을 모두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서 그는 들었다. 한쪽에서는 할당량을 외치는 숫자의 소리가, 다른 한쪽에서는 이름을 부르는 낮은 노랫말이. 숫자는 어김없었고 이름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따금 감독의 불호령이 번개처럼 터졌다. 사소한 흠집을 커다란 잘못으로 만들고 같은 흙을 다른 흙으로 몰아붙이며 사람의 등에서 불복을 찾으려는 눈길이었다. 그럴 때 암람은 등줄기를 차갑게 했다.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 마음속에서 문장 하나를 닫고 다른 문장 하나를 열었다. 지금은 손의 때다. 손은 말보다 빠르게 진흙을 달랬고 눈보다 먼저 결을 맞췄다. 그의 침묵은 겁이 아니라 작업대의 질서였다. 질서를 지키면 일이 흐르고 일이 흐르면 사람의 분노가 저절로 식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는 체득했다. 점점 더 멀리 나가 일할 때가 생겼다. 고센을 벗어나 비축창고 근처까지 걸음을 옮기면 이집트의 건조한 위용이 넓게 펼쳐졌다. 규칙적으로 쌓인 석재, 반듯하게 놓인 운방일, 묵묵히 움직이는 수레축들. 암람은 그 광경을 보며 내면에서 두 개의 줄을 그었다. 하나는 이집트의 질서, 다른 하나는 조상들의 질서. 그는 두 질서를 적으로만 보지 않았다. 이집트의 질서에서 그는 기술과 시간 관리, 단단한 구조를 읽었다. 조상들의 질서에서 그는 이름과 약속, 견디는 의미를 읽었다. 그리고 두 줄 사이에 서서 자신의 줄을 그었다. 손의 줄, 어느 쪽에도 휘둘리지 않는 이를 통해 신실함을 지키는 법의 줄. 청년기에 접어들자 암람의 발걸음은 더 묵직해졌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발자국은 더 깊이 찍혔다.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아이에게 보내던 눈빛이 이제는 이를 나눌 동물을 찾는 눈빛으로 변했다. 그는 누구를 도울지, 누구에게 일을 배울지, 누구와는 거리를 둘지를 조용히 선택했다. 선택의 기준은 단순했다. 이름을 지키는 사람, 이름을 팔아 잠시의 이익을 얻는 사람과 이름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감각이 그에게 생겼다. 그 감각을 따라가다 보면 뒤늦은 후회가 줄었다. 후회가 줄면 일의 속도가 일정해졌다. 어느 날은 벽돌이 잘 나오지 않았다. 물이 고르게 배지 않았고 햇볕이 들쑥날쑥했다. 감독은 분노했고 사람들의 손은 더 거칠어졌다. 암람은 잠시 틀에서 물러나 주변의 바람길을 살폈다. 그리고 그늘의 방향을 바꾸어 말리는 위치를 조정했다. 별것 은인 조정이었지만 오후의 흐름이 달라졌다. 벽돌은 제각기 다른 흙결을 드러내다가 서서히 같은 결을 맞춰갔다. 누군가가 속삭였다. 눈이 있는 청년이다. 암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에 기대어 서고 싶지 않았다. 눈보다 중요한 것은 손의 성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눈은 순간을 본다. 손은 시간을 만든다. 해가 기울면 그날의 일은 반드시 정리로 끝났다. 까맣게 물든 손을 씻고 도구를 닦는 시간, 오늘의 일을 내일로 가져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식. 암람은 그 의식을 소중히 지켰다. 내일의 일은 내일의 힘으로, 오늘의 일은 오늘의 책임으로 끝낸다. 그는 피곤한 다리를 주물러도 손질만큼은 성급히 하지 않았다. 성급한 손질은 내일의 상처가 되었고 느긋한 손질은 내일의 평안이 되었다. 그렇게 밤을 차곡차곡 쌓는 법을 배워갈수록 낮의 무게가 덜 잔인해졌다. 공동체 안에서 암람에게 맡겨지는 일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도구를 나눠주고 새벽에 물을 먼저 길어두고 아이들의 장난을 다독이며 일터의 경계를 지키는 일. 그는 매사에 조용한 선캔을 그었다. 말없이 도와주되 방종을 허락하지 않는 선.
젊은 혈기의 허세를 건드리지 않되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 그 선을 지키는 동안 그는 알았다. 권위는 소리보다 앞선 생활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시끄러운 외침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같은 태도로 해내는 자를 신뢰했다. 가끔은 질문이 그를 찾아왔다. 왜 우리는 여기에 있는가? 왜 내 어깨는 더 무거운가? 암람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정직한 문장을 내놓았다. 나는 오늘의 자리를 지킨다. 어떤 날에는 그 문장이 미약한 방패처럼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문장은 벽이 되었다. 얇은 벽은 비바람을 막고 그늘을 만든다. 그늘이 생기면 아이들은 숨을 고르고 어른들은 곡식을 나른다. 그렇게 작은 문장이 공동체의 호흡을 지탱했다. 점차 그의 몸에는 일의 지도가 그려졌다. 어깨에 서는 자루의 무게를 기억했고 손등에 굳은 살은 도구의 모양을 기억했다. 허리에 힘줄은 숙이고 펴는 각도를 기억했고 발목은 흙과 돌의 밀도를 기억했다. 이 지도 덕분에 그는 기억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었다. 기억으로 일하면 갑작스러운 명령에도 리듬을 잃지 않는다. 기억은 몸 안의 진흙처럼 형태를 바꾸어도 본질을 잃지 않는다. 그는 그 기억을 매일 덧칠했다. 덧칠이 쌓일수록 그는 한 사람의 집처럼 안정되었다. 어느 늦은 저녁 바람이 동쪽에서 강하게 불었다. 누군가가 말했다. 새로운 장부가 내려올 거라네. 숫자는 늘 사람을 앞질러 달려왔다. 그러나 그날 밤 암람은 숫자보다 먼저 이름을 떠올렸다. 레위 그핫 암람. 이름의 줄은 숫자의 칸에 갇히지 않는다고 그는 믿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작아졌다. 두려움이 작아지면 사람은 그날의 일을 끝낼 만큼의 침착을 되찾는다. 그는 빵을 나누고 손을 씻고 불을 덮었다. 그리고 문지방에 잠시 앉아 두 손을 포개었다. 오늘의 몸은 오늘로 충분했습니다. 짧은 말이 안쪽에서 눈처럼 내려앉았다. 다음 날 그는 더 이른 새벽에 일어났다. 물은 더 차가웠고 바람은 더 빽빽했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어제와 같았다. 같은 보폭, 같은 호흡, 같은 순서. 변화의 조짐이 커질수록 일상의 질서는 더 소중해졌다. 일상의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은 먼저 자신을 잃는다. 자신을 잃으면 공동체는 금세 균열을 보인다. 암람은 균열이 아니라 결을 택했다. 결은 나무를 강하게 하고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그는 손으로 결을 읽었고 마음으로 결을 지켰다. 청년 암람은 아직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아직 가정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미 집이 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이 먼저 집이 되면 언젠가 맡을 집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오늘도 진흙의 색을 보고 물의 깊이를 재고 도구의 날을 닦았다. 숫자가 오고 바람이 변하더라도 그의 자리에는 작은 불빛이 켜졌다. 그 불빛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지만 보는 자마다 알았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지키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해가 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를 때 암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젯밤과 같은 별이었고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떠오를 별이었다. 그 사이에 그는 오늘을 끝마쳤다. 내일은 내일의 무게로 올 것이다. 오늘 그는 단지 젊은 어깨로 오늘의 짐을 옮겼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내일도 같은 보폭으로. 그의 청년기는 그렇게 다져지고 있었다. 다음 계절이 오면 그는 아마 다른 결의 책임을 마주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아니다. 지금은 손을 닦고 불을 덮고 이름을 속으로 부를 때였다. 해가 기울어 붉은 가장자리가 들판을 감싸던 저녁, 암람은 물을 길어 돌아오는 길에 처음으로 그녀를 또렷하게 보았다. 갈대숲 사이로 비치는 빛이 그녀의 어깨를 금실처럼 감싸고 있었고 그 손에는 잘 다듬어진 삼줄과 아마실이 감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요괴벳이라 불렀다. 말수가 적고 눈빛이 깊어 듣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에게서만 나는 고요가 그녀 곁에 머물렀다. 암람은 무심히 지나치려 했지만 발걸음이 사소하게 휘어 그녀가 묶어두었던 실의 매듭을 한 번 더 보게 되었다. 매듭은 작았으나 쉽게 풀리지 않는 결을 품고 있었다. 작은 것에 길이 숨어 있다는 조부의 말이 지나갔다. 며칠 뒤
친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둘은 마주 앉았다. 고센의 밤 공기는 담백했고 기름 등잔의 불꽃은 낮은 노랫말처럼 흔들렸다.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물었다. 이름을 지킬 마음이 있느냐? 암람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이름은 나보다 오래 살 것이니 그 길을 휘지 않게 하겠습니다. 요게벳은 짧게 숨을 들이쉬고는 덧붙였다. 집이 이름을 지켜줍니다. 집은 한 사람의 마음, 둘의 손, 그리고 우리가 나눌 빵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길지 않았으나 말 사이의 침묵이 약속의 둘레를 더 단단하게 감쌌다. 정식의 절차는 소박했다. 은장식 몇 점과 곡식자루, 잘 말린 청아손에 익은 도구가 오갔다. 어른들은 길게 떠들지 않았다. 그 대신 낡은 항아리에서 꿀물 한 사발을 나누고 빵을 반으로 갈라 서로의 손에 올려두었다. 하나의 빵, 둘의 숨. 규약은 돌에 새겨지지 않았으나 손바닥의 온기 위에 뚜렷이 남았다. 그들은 말없이 빵을 베어 물고 함께 물을 마셨다. 그리고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결을 들었다. 바람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지만 이름이 그 바람 안에서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 있었다. 혼인 후 첫 아침, 요게벳은 마당의 먼지를 손으로 살짝 쓸어낸 뒤 작은 돌 3개를 남쪽 모서리에 놓았다. 하나는 기억, 하나는 절제, 하나는 자비를 뜻한다며 그녀는 세 돌을 삼각형으로 맞댔다. 집은 넓은 벽으로만 서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서리로도 선다고 배웠습니다. 암람은 그 돌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벽돌을 쌓던 손에게도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세우는 일은 새로운 배움이었다. 그날부터 그들은 하루의 시작마다 돌 위에 먼지를 털어주었다. 먼지를 털며 서로의 말도 털었다. 남은 말은 짧아졌고 짧아진 말은 무거워졌다. 집을 세우는 일은 벽과 지붕만이 아니었다. 시간의 질서를 맞추는 일이 더 중요했다. 요게벳은 집안의 물을 먼저 깨웠고 암람은 바깥의 도구를 정돈했다. 물동이를 옮기며 그녀가 말했다. 물은 기억이 빨라서 손의 떨림도 금방 알아채요. 암람이 웃었다. 도구도 성격이 있어 마음이 느슨하면 금세 삐딱해지지. 그들은 서로의 일을 알아듣는 소리로 집을 채웠다. 누구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작은 소리들이 합쳐져 하루의 울림을 만들었다. 저녁이면 그들은 이름 연습을 했다.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연습이 아니라 이름의 뜻을 행동으로 적는 연습이었다. 어느 날은 기억을 적는 날이었다. 조상들의 이야기를 한 토막씩 꺼내어 오늘 만난 억울함이나 두려움의 모서리에 대어 보았다. 오늘의 분노가 이 이야기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또 어떤 날은 절제를 적었다.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그 말의 반만 내고 나머지를 접는 연습. 그렇게 반으로 접은 말이 다음 날 더 정확한 문장이 되기도 했다. 또 다른 날은 자비를 적었다. 서로의 실수를 크게 부풀리지 않고 작게 바로잡는 법. 자비는 말을 줄이게 하고 말이 줄면 손이 정확해졌다. 요게벳은 아마실과 3줄로 작은 천 조각을 엮기 시작했다. 무늬는 단순했으나 각이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말했다. 집안의 작은 것들이 밖에 큰 소리를 이깁니다. 문지방의 결만 고다도 발걸음이 달라져요. 암람은 문지방을 갈아 매끈하게 다듬었다. 출입할 때마다 발바닥이 걸리지 않도록 모서리를 아주 조금 둥글게 잡았다. 구부려 앉아 나무의 결을 쓰다듬는 그의 손을 요게벳이 잠시 바라보았다. 사람의 집이 먼저 집이 되는 순간은 대개 이런 사소한 곳에서 일어났다. 가끔씩 이집트의 관리들이 사람 수와 물건을 점검하러 왔다. 그럴 때 요게벳은 등잔불을 한치 낮추고 물그릇을 정갈히 놓았다. 물그릇의 표면이 잔잔하면 사람의 눈도 덜 흔들렸다. 암람은 대답해야 할 말과 대답하지 않아야 할 말을 질서대로 꺼냈다. 긴장은 떨림이 아니라 정확함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둘은 알았다. 관리들이 떠난 뒤 그들은 한동안 말을 아꼈다. 말의 빈 곳에 숨이 돌아오도록. 숨이 돌아오면 집의 벽도 제 자세를 찾았다. 어느 밤 바람이 유난히 세차게 불었다. 등잔불이 앓는 소리를 내며 흔들리자 요게벳이 등을 막아 불을 가렸다.
암남이 손을 얹어 등잔 받침을 붙들었다. 그 잠깐의 합은 둘이 함께 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한 사람은 바람을 막고 다른 사람은 불을 잡는다. 그 합이 맞으면 바람은 호흡이 되고 불은 빛이 된다. 그날 이후로 바람이 불면 그들은 서로의 위치를 서둘러 확인했다. 누가 바깥을 보고 누가 안을 볼지, 누가 문을 닫고 누가 창을 여밀지. 작은 규약이 늘어날수록 두려움은 줄었다. 혼인 초기에 맞닥뜨린 일들 중에는 침묵을 다루는 법도 있었다. 때때로 낮의 모욕과 부당함이 입술을 두고 들어왔다. 그럴 때 암남은 문지방에 앉아 손으로 나뭇결을 천천히 세었다. 요게벳은 물을 데워 조용히 내밀었다. 오늘의 말은 여기까지.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차갑지 않았다. 암남은 뜨거운 물을 마시며 말의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접었다. 접힌 말은 입술 안쪽에서 작게 식었고 다음 날 손끝으로 더 바른 힘을 내었다. 그들은 알았다. 집은 말로 지어지지 않는다. 말이 끝난 자리에서 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둘은 서로의 일을 배웠다. 암남은 실의 매듭을 익혔고 요게벳은 도구의 나를 보는 눈을 익혔다. 역할을 혼동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수고에 대한 문맹을 벗기려는 학습이었다. 상대의 일을 조금이라도 알면 부탁의 문장이 바뀌고 고마움의 무게가 달라진다. 어떤 날은 암남이 물을 먼저 길었고 어떤 날은 요게벳이 도구를 먼저 닦았다. 일의 순서가 바뀌어도 집의 호흡은 어긋나지 않았다. 호흡은 규칙이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알아보는 귀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축일이 돌아오면 그들은 소박한 상을 차렸다. 곡식 한 줌과 향초 한 토막, 잘 씻은 접시. 그 앞에서 요게벳이 말했다.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 쉰다고 들었습니다. 쉼은 일의 반대가 아니라 일의 일부였다. 쉼이 있어야 일이 흐르고 흐르는 일은 사람을 부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암남은 오래된 이야기를 짧게 꺼내고는 곧 접었다. 이야기를 길게 늘어뜨리지 않는 절제는 다음 이야기를 더 또렷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서로의 눈을 잠깐 바라보고 그들은 등불을 덮었다. 밤마다 요게벳은 문께에 걸어둔 작은 천 조각을 손끝으로 다듬었다. 문의는 아직 미완이었지만 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 천을 징표라 불렀다. 이 집이 어디에 기대어 서 있는지 잊지 않도록. 암남은 징표 앞에서 손을 씻고 흙을 떨어냈다. 손바닥에 굳은 살 사이로 물이 새우며들 때 그는 하루의 언어가 씻겨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 위로 새로운 문장이 얹혔다. 내일의 자리를 어지럽히지 말 것. 간단하지만 그 문장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훈련이었다. 사람들은 가끔 물었다. 둘은 어떤 집을 지으려 하오? 그럴 때마다 암남은 짧게 대답했다. 무너지지 않는 집. 더 묻지 않는 이들은 침묵했고 더 묻는 이들에게는 덧붙였다. 무너지지 않는 집은 벽이 두꺼운 집이 아니라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 말은 그 자신에게도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매일 도구를 닦듯 마음을 닦았다. 그리고 요게벳은 매일 시를 고르듯 말의 결을 고르고 또 골랐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 이례적으로 맑아 별빛이 낮게 내려앉았다. 둘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숨을 골랐다. 요게벳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의 하루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무엇이었나요? 암남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참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견디는 것. 그녀가 미소 지었다. 바르게 견디는 것에는 끝이 있지요. 끝이 있으면 소망도 돌아옵니다. 그 말이 바람을 타고 지붕 위로 흘렀다. 그날 밤 둘은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포개어 한 문장을 나눴다. 오늘의 우리를 지켜주소서. 혼인의 계절은 그렇게 흘러갔다. 큰 기적은 없었으나 작은 질서가 쌓였다. 바깥의 소식은 여전히 거칠었고 관리의 발걸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러나 집안의 등잔은 흔들리되 꺼지지 않았다. 걸레질로 바닥의 결이 또렷해졌고 문지방은 발자국을 부드럽게 받았다. 서로의 숨은 깊어졌고 서로의 말은 얕아졌다. 얕아진 말이 깊어진 숨에 기대어 다음 날의 힘이 만들어졌다.
마지막으로 요게벳은 남쪽 모퉁이의 세 돌을 한 번 더 정리했다. 기억, 절제, 자비. 그 돌들 위에 그녀는 작은 씨앗 몇 알을 놓고 말했다. 집이 먼저 씨앗이 됩니다. 사람이 먼저 씨앗이 되어야 언젠가 꽃도 열매도 이야기할 자리가 생겨요. 암람은 그 씨앗을 손바닥에 올렸다가 조심스레 돌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그들은 아직 어떤 꽃을 말하지 않았다. 아직 어떤 열매도 서둘러 상상하지 않았다. 다만 서로의 손을 잠시 잡았다 놓았다. 오늘 지은 집이 오늘을 버틸 만큼 단단했음을 서로의 손에서 확인했다. 그날 밤 등잔불은 한 번 크게 흔들렸다가 잦아들었다. 바람은 지났고 불은 자리를 되찾았다. 암람과 요게벳은 불을 덮으며 눈빛을 나누었다. 내일이 어떤 소리를 데려오든 오늘 익힌 호흡으로 맞으리라는 뜻이었다. 집은 시작되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고 말할 수 없는 계절도 있으리라.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름의 길은 둘의 발 아래에서 또렷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은 조용히 다음 날의 문턱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별빛이 마당의 흙알마다 박혀있던 그날, 요게벳의 이맨 미세한 땀이 이슬처럼 맺혀 있었다. 등잔불은 바람의 숨결을 더듬듯 낮게 흔들렸고 암람은 문지방을 반걸음 넘어서서 귀로만 방 안을 들었다. 집안의 공기는 얇게 팽팽했고 숨과 숨 사이로 물이 데워지는 소리, 아마실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짧은 기도의 끝 모서리가 들렸다. 오래지 않아 한 점의 울음이 어둠을 가볍게 찢었다. 길고 요란한 뇌성 같은 울음이 아니라 방의 모서리마다 불씨를 찍고 가는 울음이었다. 한 아이가 태어났다. 요게벳은 팔 안에 작은 몸을 조심스레 감싸 안았다. 암람이 들고 있던 물그릇이 아주 약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의 떨림이었다. 아이의 숨이 규칙을 잡자 요게벳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암람은 그제야 한 발 더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등잔불을 낮추고 문 틈새의 바람결을 손등으로 가늠해 불꽃을 가렸다. 잘 왔다. 그가 속삭였다. 그 말은 아이를 부른 것도 집을 부른 것도 아닌 그 둘 사이에 막 열린 길을 부른 말이었다. 이름을 두고 오래 말하지는 않았다. 그들이 나눈 말은 늘 그러했듯 짧고 무거웠다. 이튿날 요게벳은 아이의 귀에 작은 노랫말을 비벼 넣었다. 낮은 미음으로 시작해 숨처럼 사라지는 끝. 암람은 그 옆에서 문지방을 한 번 더 갈아 결을 곧게 맞췄다. 이름을 부르는 첫 연습은 소리보다 결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되었다. 아이의 이름은 미리암, 물 위에 떠있는 노랫줄처럼 쓴 것과 단 것을 동시에 기억하는 이름. 그 이름을 입술이 아닌 손과 눈으로 먼저 적었다. 며칠이 지나 집안의 시간이 새로 정리되었다. 요게벳의 손은 젖을 물리는 자세에서 새로운 호흡을 배웠고 암람의 손은 등잔과 물그릇, 문지방과 도구 사이의 거리를 다시 재어 둘의 길을 넓혔다. 한 사람은 불을 잡고 한 사람은 바람을 막았다. 밤마다 아이의 숨이 잦아들면 요게벳은 남쪽 모퉁이의 새 돌, 기억, 절제, 자비 위에 먼지를 가볍게 털었다. 암람은 그 곁에서 작은 씨앗 몇 알을 다시 정렬했다. 집이 먼저 씨앗이 된다는 말은 이제 아이의 호흡 안에서 구체가 되었다. 미리암의 눈은 일찍부터 빛을 따라갔다. 등잔불의 가장자리에 맺힌 금빛의 얇은 떨림, 물그릇 표면의 반짝임, 요게벳 손끝에서 풀렸다. 다시 메어지는 실의 홑겹. 빛이 옮겨갈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도 그 길을 따라 미세하게 움직였다. 울음 또한 길었다기보다 정확했다. 배가 고픈 울음, 졸린 울음, 불편한 울음. 요게벳은 그 정확함을 배웠고 암람은 정확함 주위의 침묵을 정리했다. 말수가 적어졌지만 말의 무게는 깊어졌다. 집의 벽이 얇아지지 않도록 둘은 서로의 호흡을 조정했다. 어느 저녁 친족들 몇이 소박한 축복을 나누러 왔다. 그들은 빵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 입에 올리고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손을 얹었다. 누구도 긴 문장을 늘어놓지 않았다. 곧게 자라라. 손에 성실을 배워라. 이름을 잊지 마라. 단 3마디면 충분했다. 그 밤 바깥에서 누군가 신발끈을 조이는 소리가 들리자 집 안의 등잔은 한치 낮아졌다.
점검과 세무의 발걸음이 더 잦아졌다는 소식이 들리던 때였다. 그러나 그 발걸음은 아직 칼끝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바람에 결만 바뀌는 중이었다. 미리암은 무릎 위에서 자주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의 말소리, 물 끓는 소리, 도구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그녀는 울다가도 귀를 세웠고 귀를 세우다가 몸을 굽혀 소리에 몸을 맞췄다. 요게벳은 그런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듣는 아이. 암람은 한 번 더 문지방을 어루만졌다. 듣는 능력은 집의 기둥을 보이지 않게 세운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듣는 자는 늦게 말하고 늦게 말하는 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자 아이의 손이 천 조각의 질감을 알아보았다. 요게벳이 엮어두었던 징표의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문지르면 미리암의 눈이 반짝였다. 고운 실, 거친 실, 두 겹, 세 겹. 촉감의 차이는 곧 기억의 문장이 되었다. 요게벳은 아이의 손을 잡아 실의 방향을 따라 천천히 문지르게 했다. 결을 거슬러 문지르면 실이 상해. 미리암은 금세 방향을 바꿔 결을 따라 손을 움직였다. 작은 손이 배운 첫 번째 규율은 나중에 그녀의 발걸음이 배울 규율과 같았다. 결을 따라 움직일 것, 점검의 날이면 집안은 규율의 배치를 더욱 정밀히 했다. 물그릇은 흔들림이 적은 자리에, 등잔은 바람을 덜 타는 높이에, 도구는 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모서리에 곧게. 암람은 대답해야 할 질문과 대답하지 않아야 할 빈칸을 미리 정리했다. 요게벳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숨을 낮추었다. 등잔불의 그림자가 벽에 얇게 기대면 미리암의 눈도 그 그림자를 따라 얇아졌다. 그녀는 울음을 늦췄고 숨의 깊이를 어른처럼 조절했다. 마치 집의 호흡을 이미 알고 태어난 아이 같았다. 밤이면 새 돌 앞에 둘이 나란히 앉아 아이의 머리카락을 손끝으로 정리했다. 먼저 기억. 요게벳은 조상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하나의 이미지로 들려주었다. 사막의 밤하늘에 찍힌 약속. 그 다음 절제. 암람은 그날 일터에서 삼킨 문장을 반으로 접어 아이의 머리맡에 노트 속으로 새겼다. 마지막 자비. 서로의 실수를 작게 바로잡은 일들을 떠올리며 감사했다. 미리암은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말의 높낮이와 숨의 길이를 기억했다. 훗날 그녀가 말을 선택할 때 그 높낮이와 길이가 보이지 않는 규범이 될 터였다. 어느 날 얇은 비가 지나가고 공기가 맑아진 저녁, 미리암은 처음으로 문턱을 넘어 바깥 공기를 마셨다. 요게벳이 품을 살짝 풀고 마당의 먼지를 손으로 쓸자 아이의 눈에 하늘의 빛이 넓게 쏟아졌다. 갈대의 끝에서 물방울이 떨며 햇빛을 쪼갰다. 멀리서 수레가 지나가는 낮은 진동이 땅을 타고 전해졌다. 미리암의 손이 공기를 더듬었다.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지려는 손. 요게벳은 그 손을 잡아 자신의 심장 위에 얹었다. 집의 첫 하늘을 보여주는 의식은 그렇게 단순했다. 바깥의 모든 빛이 아이의 가슴에서 한 번 뛰고 돌아오도록. 작은 병이 아이를 스쳐 지나간 밤도 있었다. 열은 높지 않았으나 잠이 얕아져 울음이 잦았다. 요게벳은 찬물과 따뜻한 물의 경계를 잡아 수건을 적셨고 암람은 등잔의 심지를 아주 조금 잘라 불꽃을 둥글게 만들었다. 그 둥근 불 아래서 아이는 숨을 고르게 했다. 병이 가라앉자 집의 밤도 다시 내려앉았다. 병이 남긴 흔적은 불안이 아니라 서로의 위치를 더 빨리 찾는 습관이었다. 바람이 불면 누가 창을, 누가 문을, 누가 불을, 누가 물을 맡을지 이제 그들은 눈빛만으로도 알았다. 이웃의 아이들이 마당가를 스치며 이름을 불렀다. 미리암, 아직 또렷이 발음하지 못한 혀가 이름을 둥글게 굴렸다. 아이는 고개를 돌려 소리 온 곳을 찾았다. 이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확인하는 첫 연습이었다. 암람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본 뒤 문지방에 앉아 도구를 닦았다. 이름은 소리면서 방향이었다.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집의 사소한 기준들을 한 번 더 정돈했다. 하루는 길었고 계절은 더디게 움직였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 시간은 도구가 되어 주었다. 도구를 손질하듯 시간을 손질하면 하루의 끝자락은 매끈해졌다. 미리암은 긴 울음을 조금씩 짧은 소리로 나누기 시작했고 짧은 소리들은 뜻을 품었다.
배고픔, 피곤, 호기심, 기쁨. 요게벳은 그 뜻을 분간했고 암람은 그 뜻이 집의 일과표를 조금씩 바꾸도록 허락했다. 아이의 리듬이 집의 리듬을 바꿨지만 집의 심장은 변하지 않았다. 기억, 절제, 자비 세 돌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다. 어느 저녁 바람이 먼 데서 낮게 울며 다가왔다. 누군가가 새로운 장부와 더 빡빡한 관리의 소문을 전했다. 사람들의 어깨에 그 소문은 아직 숫자처럼만 얹혔다. 칼날은 여전히 집 바깥의 공기를 서성일 뿐이었다. 암람은 등잔의 불을 약간 낮추고 요게벳은 아이를 품에 더 가깝게 당겼다. 집의 호흡이 먼저였다. 소문은 내일의 것이고 오늘은 오늘의 것이다. 그들은 소리를 늘리지 않았다. 그 대신 숨을 늘렸다. 숨이 늘어나면 두려움은 그 안에서 작아졌다. 밤이 깊어가자 미리암은 요게벳의 심장 소리에 맞춰 잠들었다. 암람은 남쪽 모퉁이의 새돌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은 아이의 이름에 작은 고정핀을 박았고 절제는 내일의 말수를 아껴두었고 자비는 서로의 피곤을 덮었다. 별 하나가 지붕 위로 천천히 올라섰다. 암람은 그 별을 오래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길이 자란다. 요게벳이 고개를 끄덕였다. 길은 아이의 호흡만큼 고르게 자라고 있었다. 그날의 마지막 일은 문지방에 먼지를 쓸고 등잔에 손을 얹어 불을 덮는 일이었다. 불을 덮기 전 미리암의 손이 공기를 한 번 더 더듬었다.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지려는 손. 그 손은 언젠가 더 먼 소리를 듣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집의 숨, 빵의 온기, 물그릇의 잔잔함을 배울 때였다. 등잔불이 조용히 사그라지자 밤은 집을 통째로 감싸 안았다. 첫 아이의 계절이 그렇게 열리고 있었다. 다음 날의 소식이 어떤 결을 품든 오늘의 집은 오늘의 힘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미리암의 눈동자는 내일의 빛이 아주 얇게 준비되고 있었다. 밤 공기가 유난히 묵직하던 어느 저녁 등잔불은 사발 속 기름의 표면을 얇게 핥으며 떨렸다. 요게벳의 숨은 길었고 암람의 손은 물그릇의 온도를 잰 뒤 문지방에 잠시 얹혔다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미리암은 어머니의 무릎 곁에서 조용히 실뭉치를 잡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수레바퀴가 먼 곳의 길을 천천히 긁어내렸다. 그리고 이윽고 짧고 맑은 울음 하나가 밤의 중앙에 점을 찍었다.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고 곡식 나달처럼 단단한 울음, 둘째가 태어났다. 요게벳은 젖가슴 아래 아이를 안아 올리고 이마에 닿은 땀을 손등으로 닦았다. 암람은 등잔의 심지를 아주 조금 잘라 불꽃을 둥글게 만들었다. 둥근 불 아래서 아이의 숨은 금세 규칙을 탔다. 미리암은 실뭉치를 놓고 바짝 다가와 손가락 끝으로 아기의 어깨를 살짝 쓸었다. 가볍게 요게벳이 속삭였다. 빛을 만지듯이. 미리암의 손길은 곧 빛처럼 얇아졌고 아기의 눈꺼풀은 작은 물새의 날개처럼 떨리다 잠잠해졌다. 이름은 서두르지 않았다. 이튿날 저녁 새 돌, 기억, 절제, 자비. 앞에 셋이 나란히 앉았다. 요게벳이 말했다. 이름은 길이니 길이 굽지 않게 부르자. 암람이 아이의 귀에 아주 낮게 속삭였다. 아론. 바람결이 지나갈 때도 이름이 무너지지 않도록 발음의 모서리를 과장하지 않고 결을 따라 불렀다. 미리암은 따라하지 않았다. 대신 등잔불의 떨림을 가만히 보다가 불꽃 가장자리에 얇은 그물, 손끝으로 기억하려는 듯 허공에서 작은 원을 그렸다. 이름은 소리이면서 리듬이었다. 그날 밤 집안의 리듬이 새로 정리되었다. 아론의 울음은 길지 않았다. 그는 배고픔을 알릴 때에도 고단함을 알릴 때에도 짧고 분명했다. 요게벳은 그 분명함을 배우듯 안고 암람은 그 분명함이 집의 질서를 흐리지 않도록 간격을 정리했다. 물그릇은 더 안전한 자리에, 등잔은 바람이 덜 타는 높이에, 도구는 손이 닿는 순서 그대로. 둘째가 온 집의 시간표를 흔들 수도 있는 계절이었지만 시간표는 오히려 촘촘해졌다. 많아진 것은 일과가 아니라 주의 주의였다.
바깥의 소식은 갈수록 더 건조해졌다. 창고의 장부는 더 많은 칸을 만들었고 감독의 발걸음은 더 잦아졌다. 숫자의 말이 길게 이어질수록 사람들의 말은 짧아졌고 어깨는 더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러나 아직 칼끝은 모서리를 돌지 않았다. 그럼에도 암람은 침묵의 위치를 바꾸었다. 낮에는 말 대신 손으로 이의를 표하고 밤에는 말 대신 질서로 피곤을 덮었다. 요게벳은 숨의 길이를 조절해 아이의 잠을 지켰고 미리암은 문지방에 앉아 바깥 소리의 높낮이를 귀로 가늠했다. 집의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침묵을 맡아 한 집의 호흡을 맞췄다. 아론이 자라며 가장 먼저 배운 것은 빛의 움직임이었다. 등잔의 불꽃이 흔들릴 때 그의 눈은 먼저 떨고 고요해질 때 그의 호흡이 먼저 깊어졌다. 미리암은 그 옆에서 빛 지키기를 배웠다. 바람이 스미면 손바닥으로 등잔을 막고 불이 흔들리면 심지를 살짝 다듬는 법. 불이 울면 물을 달래야 해. 요게벳의 말에 미리암은 물그릇의 표면을 매끈하게 고르고 아론의 울음이 잠시 길어지면 자신도 숨을 길게 늘어뜨렸다. 아이를 달래는 숨이 어느새 집을 달래는 숨이 되었다. 암람은 아론의 잠든 얼굴을 보면 문지방의 모서리를 다시 만지곤 했다. 모서리는 날이 아니라 기준이었다. 바깥의 기준이 날로 변해도 집의 기준은 미세하게만 움직였다. 그는 도구의 날을 보듯 말의 각을 재었다. 오늘 말해야 할 문장이 세 개라면 하나는 낮에, 하나는 해질 무렵에, 하나는 불을 덮기 직전의 때에 맞추어 꺼냈다. 그 사이사이에 그는 아이의 숨과 아내의 숨, 딸의 숨을 들었다. 숨이 흔들리면 말은 쉬어야 했다. 숨이 먼저, 말은 나중. 집의 작은 율법은 그렇게 늘어났다. 미리암에게도 작은 책임이 더해졌다. 요게벳은 그녀에게 천의 결을 맡겼다. 아론의 손이 천을 쓸다가 거슬리면 미리암이 결을 바르게 돌려주었다. 결을 거슬러 오래 문지르면 천이 상하고 마음도 상해. 요게벳의 말에 미리암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느 날 바깥의 바람소리가 급히 문을 두들기듯 다가오자 미리암은 아무 말 없이 문지방의 먼지를 먼저 쓸었다. 먼지가 얇아지면 시선도 얇아지고 시선이 얇아지면 긴장의 칼날도 덜 빛났다. 아이 옆에서 배우는 질서는 집 바깥을 지키는 지혜가 되었다. 점검의 날은 더 빡빡해졌다. 사람 수를 확인하는 눈길이 길고 곡식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 낮게 투덜거렸다. 그럴 때마다 암람은 숫자에 질문과 이름의 대답을 섞지 않았다. 숫자에는 숫자로, 이름에는 이름으로. 얼마나? 애는 이만큼. 누구의? 애는 우리의. 짧은 문장들이 벽돌처럼 반듯하게 포개졌다. 요게벳은 아론을 품에 안은 채 물그릇에 물결을 가라앉혔고 미리암은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등잔을 한 치 낮추었다. 집은 소리보다 배치로 대답했다. 밤이 깊으면 새 돌 앞에 의식이 시작되었다. 먼저 기억. 요게벳이 아론의 귀에 낮게 노래했다. 이름을 소리내어 불기보다 뜻을 살결에 눌러 찍는 노래. 바른 길로 서라. 사람을 굽혀보지 말라. 그 다음 절제. 암람은 낮에 삼킨 말 중 하나를 꺼내 반으로 접었다. 접힌 말은 내일의 문장을 더 정확하게 만들고 아이의 잠은 더 깊어졌다. 마지막 잡이. 미리암은 동생의 작은 실수를 부풀리지 않고 손끝으로 바로잡았다. 여길 이렇게. 그녀가 동생의 손을 자신의 손에 포개어 천의 방향을 돌렸다. 아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부드러운 손의 기억이 먼저 들었다. 아론의 작은 병이 집을 찾아온 밤도 있었다. 열은 높지 않았지만 울음이 잦아지고 잠이 얕아졌다. 요게벳은 찬물과 따뜻한 물 사이에 경계 온도를 손등으로 찾고 암람은 등잔불을 더 둥글게 만들어 그림자의 모서리를 눌렀다. 미리암은 문 쪽에서 바람의 틈을 손바닥으로 막았다. 셋의 손이 각각 다른 일을 맡자 아이의 호흡은 다시 길어졌다. 병이 지나가고 난 뒤 집의 밤은 전보다 더 빠르게 자신을 회복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맑은 새벽 암람은 아론을 품에 안고 마당으로 나왔다. 물 한 개가 낮게 깔리고 갈대의 끝들이 새의 발자국처럼 떨었다. 그는 아이의 귀에 낮게 속삭였다.
아론. 소리는 짧았지만 허공의 곡선은 길었다. 아이는 눈을 깜빡이며 새소리와 사람의 소리, 흙의 냄새와 기름의 냄새를 한꺼번에 맡았다. 미리암이 다가와 형제의 작은 발을 손으로 감쌌다. 차다. 그녀가 속삭이자 요게벳이 얇은 천을 가져와 발끝을 감쌌다. 집이 바깥을 소개하는 의식은 늘 이렇게 간단했다. 먼저 숨, 그 다음 빛, 그리고 손. 바깥의 장부는 다시 개편되었다. 운반 경로가 조금 바뀌고 감독의 질문이 몇 가지 더해졌다. 사람들은 낮에 더 말을 아끼고 밤에 더 빨리 불을 덮었다. 그 사이에서도 요게벳은 작은 징표를 이어갔다. 문가의 천은 한 겹 더해졌고 무늬는 더욱 단정해졌다. 그녀는 말했다. 비바람이 세질수록 바느질은 더 촘촘해야 해. 암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바깥의 소리에는 답하지 못하는 밤이 늘어날수록 집안의 질서는 더 세밀해야 했다. 큰 소리에는 작은 질서로. 미리암은 동생을 바라보며 듣는 법을 더 배웠다. 아론의 울음속에 들어있는 5번째 뜻,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 이 언제 찾아오는지, 등잔불이 어느 높이에서 가장 둥글게 타는지, 물그릇의 물결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멎는지. 그녀는 물을 만지지 않고 물에 숨을 읽었다. 언젠가 이 듣는 귀가 바깥의 긴 소리들을 품게 될지라도 지금은 동생의 숨 하나에 맞추어 컵 하나의 물결을 멈추는 연습이 먼저였다. 암람의 하루도 달라졌다. 낮에는 벽돌의 결을 맞추고 저녁에는 아이의 결을 읽었다. 그는 배치와 간격으로 말했고 요게벳은 숨과 온도로 대답했다. 말이 전부였던 날은 줄고 기술이 대화가 되는 밤이 늘었다. 기술이 대화가 되면 피곤은 줄고 신뢰는 자란다. 신뢰가 자라면 바깥에 소문이 들어올 자리도 줄어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금은 집을 두텁게 할 때였다. 어느 저녁 이웃이 짧은 소식을 전했다. 창고 근처에 할당량이 올랐대. 그 말은 공기 중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집 안에서는 등잔불이 한치 낮아졌고 물그릇이 한치 더 안정된 자리로 옮겨졌다. 요게벳은 아론을 재우고 미리암의 머리칼을 손으로 빗어 느렸다. 암람은 도구의 손잡이를 다시 감싸며 말했다. 오늘의 자리는 오늘 지키자. 그 문장은 오래된 문장처럼 보였지만 매번 새로 지어야 하는 문장이었다. 밤이 깊자 새 돌 앞에서 네 식구의 그림자가 겹쳤다. 기억은 이름의 핀을 단단히 박았고 절제는 내일의 말한 줄을 아껴두었고 자비는 피곤의 모서리를 둥글게 갈았다. 아론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지려는 손. 요게벳이 그 손을 자신의 심장 위에 올리고 미리암이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암람이 맨 위에 손을 얹자 네 겹의 따뜻함이 얇은 밤을 천천히 눌러주었다. 집의 무게가 그렇게 생겼다. 무너뜨리는 무게가 아니라 버티게 하는 무게. 등잔을 덮기 전 암람은 문지방 위에 잠시 멈췄다. 바깥의 바람은 이전과 같지 않았고 숫자의 말은 여전히 길어질 기세였다. 그는 속으로만 말했다. 결을 따라 걷자. 오늘 배운 결로 내일의 발걸음을 억지로 재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요게벳이 고개를 끄덕였고 미리암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동생을 더 가깝게 품었다. 아론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깊이 잠들었다. 둘째의 계절이 집안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계절도 오리라. 그러나 오늘은 오늘로 충분했다. 불을 덮자 밤은 집을 한 겹 더 두텁게 감싸주었다. 그리고 그 두께만큼 조용한 다음 날의 자리가 준비되고 있었다. 바람의 결이 바뀌었다. 어느 날 낮 창고 앞에 넓은 뜰에 사람들이 모였다. 관리의 긴 장막이 펄럭이고 서기관이 새 장부를 펼쳤다. 칸과 줄이 더 촘촘했다. 그리고 그 촘촘함 사이로 칼날 같은 문장이 낭독되었다. 히브리의 사내 아이는 살려두지 말라. 말은 모래먼지처럼 퍼졌고 퍼지는 동안 사람들의 어깨는 하나씩 낮아졌다. 숫자는 늘 먼저 달려왔지만 이날의 숫자는 숨까지 카운트하려 들었다. 소문은 집들 사이의 골목을 타고 더 빠르게 흘렀다.
산파들이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귀에 입김처럼 소식을 나눴고 어머니들은 물그릇을 더 단단한 자리에 옮겼다. 등잔의 불꽃은 바람을 피해 더 낮아졌고 아이들은 이름 대신 손짓으로 서로를 불렀다. 그날 저녁 암람의 집도 조용했다. 등잔, 물, 도구 늘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이 한 치씩 더 안쪽으로 밀렸다. 무너뜨리는 말에 맞서 배치의 질서가 더 단단해졌다. 요괴뱃은 그날 밤 남쪽 모퉁이의 새돌, 기역, 절제, 자비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뱃속의 미세한 움직임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오래 숨겨둔 비밀이 아니라 천천히 사랑을 키워온 생명의 리듬이었다. 암람은 문지방에 손을 얹고 바람길을 가늠했다. 바람의 결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 앉는 사이 그들의 마음 안에서도 결정의 자리가 천천히 마련되고 있었다. 오늘 들은 말, 암람이 낮게 말했다. 우리의 숨에도 들어오려 하네. 요괴뱃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숨은 먼저 배웠지 빼앗기는 법보다 지키는 법을. 둘은 오래 말하지 않았다. 말이 길어지면 두려움이 그 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다. 대신 질서를 더 정밀히 맞췄다. 등잔은 바람을 타지 않는 높이로, 물그릇은 그림자가 얇게 들이우는 자리로, 도구는 밤에 손이 닿지 않는 모서리로, 다음 날들 점검은 잦아졌다. 관리의 눈길은 마당의 먼지까지 헤아리려 했다. 숫자가 물을 재듯 집안을 들여다보면 요괴뱃은 숨을 낮추었다. 미리암은 그림자의 길이를 보고 등잔을 한 치 내렸다. 아론은 이유 모를 불안에 울음을 섞었지만 울음은 곧 요괴뱃의 손바닥에 온기에 깔렸다. 암람은 숫자의 질문에는 숫자로, 이름의 질문에는 이름으로 대답했다. 몇 명이 사오? 이만큼입니다. 누가 사로? 우리 집입니다. 짧은 문장들이 벽돌처럼 포개졌다. 밤이면 요괴뱃은 징표의 천을 꺼내 바느질을 더 촘촘히 했다. 무늬는 변하지 않았으나 간격이 달라졌다. 바깥의 명령이 숨을 죄어 올수록 천의 땀과 땀 사이가 더 가까워졌다. 비바람이 세질수록 바느질은 붙어야 해. 그녀의 말은 집의 규약이 되었다. 암람은 문지방을 한 번 더 갈아 모서리의 기준을 곧게 했다. 기준이 흔들리면 작은 발자국부터 비틀린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어느 한밤중 요괴뱃의 몸은 파도처럼 일렁였다. 숨의 깊이와 얕음이 교대하고 등잔불이 그 박자를 따라 떨렸다. 미리암은 배운 대로 물을 데웠고 아론은 이웃집에 맡겨졌다. 바람은 밖에서 길게 울었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짧은 말만 오갔다. 지금, 여기, 숨. 파도의 가장 높은 모서리를 지나자 가벼우면서도 결연한 울음이 방 안을 가로질렀다. 셋째가 태어났다. 아이의 울음은 낯설게 아름다웠다. 불꽃의 둥근 테두리가 아이의 눈동자에 작게 비쳤다. 요괴뱃은 아이를 가슴에 붙이고 암람은 등잔의 심지를 아주 조금 잘라 불을 더 둥글게 만들었다. 둥근 불 아래 아이의 울음은 곧 호흡으로 바뀌었다. 미리암은 문가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어머니의 어깨를 받쳤다. 그들의 손의 질서가 다시 한번 새 생명의 리듬과 맞물렸다. 그러나 기쁨의 중심에는 이미 결정의 칼끝이 박혀 있었다. 낮의 장막에서 선포된 말은 밤의 숨까지 따라왔다. 사내 아이. 요괴뱃은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고운 살결의 작은 떨림, 눈과 눈 사이의 조용한 빛, 손가락 하나하나에 박힌 붙잡으려는 의지, 숨을 지키자 그녀가 먼저 말했다. 문장 하나가 방 안에 공기를 바꾸었다. 암람은 눈을 감았다 떴다. 그 문장이 집의 길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새 돌 앞에 둘이 앉았다. 기억부터 확인했다. 우리는 누구인가? 돌 위에 먼지를 털듯 그들의 이름을 가볍게 닦았다. 다음은 절제. 두려움을 말로 늘리지 않겠다고 입술에 모서리를 접었다. 마지막으로 자비. 서로의 피곤과 떨림을 크게 부풀리지 않고 작게 바로잡았다. 의식이 끝나자 요괴뱃은 아이를 품에 더 가까이 당겼다. 암람은 창과 문이 간격을 다시 잰 뒤 바람의 틈을 얇게 막았다. 다음 날부터 집의 배치는 달라졌다. 낮에는 아이의 숨을 소리 없는 소리로 지키기 위해 등잔과 물그릇, 도구가 다른 질서로 놓였다. 바람이 들어오는 시간에는 천을 한 겹 더 내리고
발걸음이 많은 시간에는 방 안의 그림자를 겹쳐 만들었다. 미리암은 듣는 귀를 더 길게 열어 바깥의 발자국이 어느 집 앞에서 멈추는지를 먼저 알아챘다. 아론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손짓과 눈짓으로 조용한 변화를 따라왔다. 집은 말보다 배치로 대화했다. 산파가 들렀던 날 이야기는 길지 않았다. 산파의 눈빛은 오랜 밤에 겹겹의 비밀을 품고 있었다. 요게벳은 말을 아꼈고 암람은 등잔의 높이만 살짝 조정했다. 산파는 아이의 얼굴을 잠깐 보고 물그릇의 잔잔한 표면을 오래 보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문 밖으로 나가기 전 그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 문장을 남겼다. 숨이 먼저입니다. 그 말은 바람처럼 잠깐 스쳤으나 집안의 공기에서 오래 머물렀다. 밤이 깊을수록 결정의 문장은 더 단단해졌다. 요게벳은 아이의 입술 가까이에 귀를 대고 호흡의 길이를 셌다. 규칙과 변칙, 얕음과 깊음. 암람은 문지방의 모서리를 손등으로 훑으며 발걸음의 규칙을 셌다. 관리가 오는 날과 오지 않는 날, 질문이 길어지는 날과 짧아지는 날, 두 규칙이 겹치지 않도록 그들은 시간을 한 칸씩 어긋나게 배열했다. 아이의 울음은 집의 호흡과 겹치지 말아야 했다. 겹치면 숫자의 귀가 그 울음을 기억해버릴 테니까. 며칠이 지났다. 바깥의 장부는 더 딱딱해졌고 집안의 천은 더 촘촘해졌다. 아이의 눈동자는 등잔불의 둥근 테두리를 따라 움직였다. 미리암은 불의 가장자리를 손바닥으로 가려 떨림을 줄였고 아론은 허공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이름 없는 놀이를 배웠다. 요게벳의 품 안에서 아이의 숨노래가 길어졌고 암람의 가슴 속에서 결정의 노래가 낮게 깔렸다. 둘의 노래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집의 질서의 음표가 다시 조율되었다. 어느 저녁 이웃이 짧은 소식을 던지고 갔다. 근래 태어난 집들을 세고 다닌다네. 말은 짧았으나 그림자는 길었다. 등잔불이 한치 낮아지고 물그릇이 한치 더 안쪽으로 옮겨졌다. 요게벳은 아이를 감싼 천의 겹수를 늘렸다. 부드럽지만 소리를 먹는 천. 암람은 창과 문 사이의 거리를 다시 재고 바람이 드나드는 틈의 각도를 아주 미세하게 바꿨다. 작은 조정들이 큰 소리를 막는 법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쇠돌 앞에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문장을 나눴다. 숨을 감추자. 길지 않은 문장이었지만 집의 길이 되었다. 어떻게, 어디에서, 얼마 동안? 이런 질문들은 다음 날의 것이다. 오늘 밤의 결정은 단지 이것이었다. 숨을 내보이지 않겠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두려움이 떠나서가 아니라 두려움의 자리를 정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자리를 가진 두려움은 집을 헤집지 못했다. 등잔을 덮기 전 요게벳은 아이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슬며시 웃음이 번졌다. 두려움과 웃음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짧은 순간 그녀는 속삭였다. 오늘의 너는 오늘 내가 지킨다. 암람은 문지방 위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문지방의 기준선을 한 번 더 그었다. 오늘의 문턱을 오늘 넘자. 내일의 문턱은 내일 배운 발걸음으로. 밤은 깊었다. 바람은 지붕 위를 스치며 새 결을 연습했다. 집안의 숨은 얇게 그러나 흩어지지 않게 이어졌다. 아이의 호흡은 조용한 물그릇 같았고 그 표면 위로 등잔불이 한 번 더 둥글게 떨다 멎었다. 그들은 아직 어떤 바깥의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 계획은 소리가 많고 지금 필요한 것은 침묵의 질서였다. 오늘의 결정은 충분했다. 숨을 감춘다. 그 한 문장이 집의 벽이 되었다. 불을 덮자. 어둠이 포개져 집을 두 겹, 세 겹 감쌌다. 바깥의 명령은 여전히 거칠었고 내일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울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마지막 숨은 흩어지지 않았다. 요게벳의 품, 암람의 손, 미리암의 귀, 아론의 눈, 방향에서 모여든 조용한 결심이 하나의 얇고 단단한 막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막 안에서 작은 호흡이 흔들림 없이 잠들었다. 첫 달은 숨의 달이었다. 요게벳은 아이의 호흡을 몸으로 감싸 소리의 모서리를 눌렀고
암남은 집에 배치를 바꿔 소리가 서는 자리를 옮겼다. 두꺼운 천은 벽의 모서리를 따라 한 겹 더 내려졌고 등잔은 바람이 닿지 않는 낮은 높이로 옮겨졌다. 물그릇은 소리를 먹는 자리, 문지방은 발자국이 얕아지도록 미세하게 갈렸다. 밤이면 미리암은 귀를 길게 열고 바깥 발걸음에 박자를 셌다. 관리의 신발은 모래를 길게 긁고 이웃의 발은 흙을 짧게 건드렸다. 박자를 외우면 들키지 않을 시간이 달력처럼 눈앞에 생겼다. 둘째 딸은 질서의 달이었다. 아이는 낮잠의 길이를 조금씩 바꾸며 집의 리듬을 시험했다. 울음은 길지 않았지만 정확했다. 요괴뱃은 그 정확함의 주변을 무겁지 않게 덮었다. 젖 먹는 시간, 몸 돌리는 시간, 잠드는 시간, 시간의 가장자리에 작은 매듭을 지어 소리의 경계를 만들었다. 암남은 새벽마다 나일의 바람을 손등으로 읽었다. 어느 때 갈대가 서로의 어깨를 부딪히는지, 어느 때 물결이 돌기처럼 솟아소리를 흡수하는지, 집안의 질서가 견고해질수록 바깥의 소리에 대답할 침묵의 기술도 단단해졌다. 셋째 딸은 결정의 달이었다. 아이의 몸은 빠르게 자랐고 숨의 힘도 커졌다. 어떤 밤에는 그 힘이 등잔의 불을 아주 얇게 흔들었다. 그 얇은 떨림은 기쁨이면서도 신호였다. 집의 벽이 품을 수 있는 숨의 크기가 다다랐다는 신호. 그날 밤 남쪽 모퉁이의 새 돌, 기역, 절제, 자비 앞에 가족이 다시 앉았다. 요괴뱃이 먼저 먼지를 털었다. 기역, 우리의 길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잊지 않겠다는 뜻. 암남이 입술을 접었다. 절제, 두려움을 늘어놓지 않겠다는 뜻. 미리암이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 쥐었다. 자비, 가장 아픈 사랑을 택할 준비가 되었음을 서로에게 약속하는 뜻. 다음 날 요괴뱃은 갈대와 파피루스를 골랐다. 손끝으로 줄기의 결을 더듬으며 단단하지만 너무 마르지 않은 것을 가렸다. 암남은 피치와 역청을 준비했다. 향은 서늘했고 질감은 무거웠다. 그 냄새는 오래 남는다. 그래서 그는 이웃의 기름 냄새와 겹치도록 새벽에 작은 냄새들을 흩뿌렸다. 빵 굽는 냄새, 도구를 덮인 냄새, 기름을 문지른 나무 손잡이의 냄새, 하나의 냄새가 다른 냄새를 감싸도록. 냄새도 배치였다. 요괴뱃은 바닥에 천을 깔고 바구니를 엮기 시작했다. 처음엔 둥글고 다음엔 낮고 마침내 깊게. 그녀의 손은 실을 고를 때처럼 매듭의 간격을 한 땀 한 땀 조심스레 맞췄다. 바구니의 입술은 부드럽되 쉽게 닳지 않게, 바닥은 단단하되 물의 곡선을 배척하지 않게. 미리암은 어머니 곁에 앉아 결의 방향을 읽었다. 여기서는 시계처럼 요괴뱃이 속삭였다. 여기서는 거꾸로. 결을 바꾸는 지점마다 작은 기도가 얹혔다. 말은 짧고 숨은 길었다. 암남은 완성된 골격을 들어 빛에 비춰보았다. 빈틈의 모양이 물살의 모양과 닮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역청을 바르는 일은 암남의 몫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가장자리에 얇은 틈부터 메웠다. 두껍게 바르면 무겁고 얇게 바르면 새는 법. 그는 무게의 중립을 찾아야 했다. 바닥을 더 두껍게, 옆면은 결을 따라 얇게, 모서리는 다시 원으로 감싸듯. 그 사이 요괴뱃은 안쪽에 깔 부드러운 천을 준비했다. 소리를 삼키되 숨을 막지 않는 천. 미리암은 물을 데워 작은 시험을 했다. 사발에 물을 받아 바구니의 측면을 적시며 스며들매 속도를 보았다. 역청이 굳을 때까지 집의 창과 문은 조금 더 열리고 조금 더 닫혔다. 바람의 길을 계산해야 했기 때문이다. 저녁이면 암람은 나일로 향하는 숨은 길을 걸었다. 발자국이 남지 않는 시간과 그림자가 짧아지는 방향을 기억했다. 경계의 눈이 흐려지는 새벽의 순간, 갈대숲이 자기 소리에 취해 서로를 흔드는 때, 물새들이 낮은 곡선으로 하늘을 긁는 때, 그는 그 모든 때를 손바닥의 지도로 옮겼다. 손바닥의 굳은 살은 길의 굴곡을, 엄지의 마디는 머무름의 지점을 기억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물의 냄새와 흙의 냄새가 바뀌는 경계에서 멈춰 섰다. 경계는 위험이면서도 은총의 틈이었다. 집 안에서는 요괴뱃이 아이의 숨의 길이를 재고 또 쟀다.
울음이 올라오는 시간, 잠이 깊어지는 시간, 눈을 반쯤 뜨고 멍하니 빛을 좇는 시간, 그 시간들 사이사이에 자장의 음절을 박았다. 긴 음절은 낮에, 짧은 음절은 밤에 아이의 귀는 이미 리듬의 줄기를 기억하고 있었다. 울음이 시작되려 하면 그녀는 손바닥으로 아이의 등 곡선을 따라 숨을 눌러 깊이를 바꿨다. 깊이가 바뀌면 울음은 때를 잃고 다시 잠이 되었다. 마침내 바구니는 물의 그릇이 되었다. 미리암은 마당의 작은 고여든 물에 바구니를 살짝 띄워 보았다. 바닥은 물을 밀었고 옆면은 물을 달랬다. 흔들림의 폭이 손톱만큼이라면 합격이었다. 요괴뱃은 안쪽의 천을 한 번 더 만져 소리에 입을 다물게 했다. 아이의 볼은 아직 새벽의 우윳빛을 머금고 있었다. 암람은 문지방을 닦으며 마지막 기준선을 그었다. 오늘의 문턱을 오늘 넘기 위해. 그날 밤 네 사람은 새 돌 앞에 섰다. 기억, 이름을 말하지 않되 이름의 길을 지키는 법. 절제 사랑이 소리를 만들려 할 때 그 소리를 작은 움직임으로 바꾸는 법. 잡이 떠나보내는 손이 보내지는 이에 숨이 되도록. 요괴뱃은 눈을 감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댔다. 오늘의 너는 오늘 내가 지키고 내일의 너는 물이 지키게 하자. 암람의 손이 그 말 위에 눌렸다. 말은 짧았지만 집의 법이 되었다. 새벽, 고센의 안개가 낮게 깔리고 갈대숲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듯 흩어졌다 모였다. 미리암이 먼저 일어났다. 듣는 귀가 바람의 결을 점검했다. 오늘의 바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아버지의 손바닥 지도와 같았다. 암람은 바구니를 들었다. 무게는 가볍지 않았지만 무너뜨리는 무게가 아니라 버티게 하는 무게였다. 요괴뱃은 아이를 천으로 싸며 자장한 음절을 남겼다. 그 음절은 마치 바구니의 안쪽 벽이 되는 듯 아이의 숨에 붙었다. 나일로 향하는 길은 말이 없는 길이었다. 발끝은 모래의 얇은 층만 밀어냈고 그림자는 갈대의 그림자 속에 스며들었다. 갈대숲에 닿자 요괴뱃은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물은 오래된 냄새를 풍겼다. 피치의 냄새는 그 위에서 얇게 눌려 하나의 냄새가 되었고 새들은 낮은 원을 그리며 다른 소리를 흩뿌렸다. 암람이 물가의 깊이를 짚었다. 발목을 적시는 곳, 무릎을 피하는 곡선, 갈대가 안전한 발꿈치처럼 굽어드는 지점, 그 지점이 오늘의 자리였다. 바구니를 물가에 살짝 댔다가 암람은 다시 들어 올렸다. 흔들림의 포기 약속과 같아질 때까지 2번, 3번. 요괴뱃은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꺼풀 위에 얇은 빛이 앉았다 떠났다. 그녀는 한 가닥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마지막 매듭을 손끝으로 만졌다. 매듭은 작았으나 쉽게 풀리지 않는 결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볼에 자신의 온기를 한 번 더 찍어주었다. 그 온기가 곧 물의 온기와 섞일 것을 알면서도 미리암은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갈대숲의 옆결로 미끄러졌다. 바람이 머무는 작은 틈, 물소리가 조금 더 비밀스러워지는 곡선. 거기 서면 보이되 보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녀는 옷자락의 끝을 묶어 발목에 감았다. 움직임을 소리보다 먼저 작게 만들기 위해 두 손은 갈대의 매끄러운 껍질을 가볍게 잡았다. 손바닥에 기억의 문장이 다시 떠올랐다. 결을 거슬러 움직이지 말 것. 암람이 요괴뱃을 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는 바구니를 다시 한번 빛에 비춰 틈을 확인한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숨을 맞췄다. 요괴뱃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아이의 이마에 마지막으로 입을 맞춘 뒤 짧은 자장한 음절을 속삭였다. 그 음절은 바구니의 속이 조용히 울리는 소리가 되어 남았다. 암람의 두 손이 바구니의 옆을 받쳐 물의 손에게 건넸다. 물은 처음엔 낯선 무게에 살짝 움찔했으나 곧 둥글게 받아 안았다. 바구니는 갈대 사이에 안전한 발꿈치에 안착했다. 물결은 바닥을 스치듯 얕게 흔들렸다. 등잔불이 아니라 새벽빛이 아이의 볼 위로 얇게 번졌다. 요괴뱃의 손이 허공에서 빈품을 그렸다. 그 빈품은 울음이 아니라 기도의 모양이었다. 암람이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바람의 각도를 다시 읽었다. 오늘의 바람은 바구니를 떠밀지 않고 붙들어주는 바람이었다.
미리암은 더 깊은 갈대 속으로 몸을 낮췄다. 그녀의 눈은 물결의 리듬을 따라 움직였다. 바구니의 흔들림의 폭이 손톱만큼이면 괜찮다. 물새가 2번 울고 바람이 1번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 기다리는 일이 그녀의 일이었다. 기다림은 어릴 적 등장 곁에서 배운 조용한 기술이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늘렸다. 숨이 길어지면 두려움은 그 안에서 작아진다. 요게벳이 마지막으로 새 돌 쪽을 돌아보았다. 기억, 절제, 자비. 그 돌들은 지금 여기에 없었지만 집의 바닥처럼 그녀의 발밑에 있었다. 그녀는 발꿈치를 조금 들어 올렸다 내렸다. 발밑에 흙이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하는 작은 의식.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뜨자 암람의 고개가 아주 미세하게 끄덕여졌다. 오늘의 문턱을 넘었다는 신호였다. 바람이 갈대의 등을 쓸었다. 바구니는 그 손길에 맞춰 아주 작게 흔들렸다가 멎었다. 물 위에는 아직 누구의 이름도 쓰이지 않았다. 다만 한 줄의 길이 얇게 그어지고 있었다. 미리암의 시선은 그 길의 끝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더 또렷해졌다. 그녀는 갈대의 그림자 속에서 자세를 낮추고 자신의 위치를 고정했다. 그리고 지켜보기가 시작되었다. 갈대의 잎이 바람에 얇게 떨리던 아침, 물살은 숨을 길게 고르듯 잔잔했다. 바구니는 갈대의 팔꿈치에 기대어 멈춘 듯 움직이고 움직이는 듯 멈추었다. 미리암은 물사의 소리에 간격을 세웠다. 2번의 낮은 울음, 1번의 바람 이동, 다시 고요. 지켜보기의 시간이 그렇게 이어졌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의 폭을 손톱만큼으로 기억했고 손은 갈대의 결을 거스르지 않도록 가만히만 있었다. 집에서 배운 규율, 결을 따라 숨쉬는 법, 이 갈대숲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이집트 궁정의 발걸음이 물가에 내려앉았다. 모래가 얕게 밀리고 금실이 햇빛을 받아 눈부신 링처럼 부서졌다. 한 여인이 있었다. 물가로 내려오는 길을 아는 이의 확신을 지닌 걸음. 그러나 얼굴에는 오전의 바람을 오래 듣는 자의 침묵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시녀들이 거리를 지켰다. 물의 기온을 재듯 시선을 낮게 깔고 갈대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러다 낯선 흔들림이 그들의 눈꺼풀을 스쳤다. 바구니, 역청의 잔향과 아기의 숨이 10개 더해진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그릇. 한 시녀가 가장자리에 손을 뻗어 바구니를 끌어왔다. 나일의 물결이 얇게 흩어지고 바구니에 입술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리고 울음, 칼날이 아닌 빵의 결처럼 단단한 울음. 여인은 눈썹을 낮추고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얼굴 위로 둥근 빛의 테두리가 고요히 얹혔다. 나일의 오래된 냄새, 역청의 깊은 냄새, 그리고 갓난아이의 우윳빛 숨결이 한 겹으로 겹쳤다. 여인은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연민이란 단어가 물 위에서 형태를 가지는 순간이었다. 히브리의 아이라. 시녀 하나가 낮게 말했다. 말은 조심스러웠고 공기의 표면을 긁지 않았다. 여인은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에 손을 내밀어 아이의 뺨 위에 그림자를 한 치 드리웠다. 그 그림자는 꾸짖음이 아니었다. 머뭇거리는 지킴이었다. 미리암은 갈대 사이에서 그 표정을 읽었다. 그녀의 배운 귀가 아니라 집에서 날마다 닦던 침묵의 기술이 그 표정을 해석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리가 아니라 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건너가게 하는 짧은 문장. 미리암은 갈대의 옆결을 따라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물과 바람과 그림자의 틈으로 들어가는 작은 몸. 시녀들이 놀라 움직였으나 그녀의 눈의 높이가 칼을 빼들게 하지 않았다. 아이를 보는 눈, 집의 등잔을 보는 눈과 같은 높이. 미리암은 허리를 낮추어 여인에게 말했다. 아기를 기를 히브리 여인을 불러드릴까요? 문장은 짧았고 구원의 주장 없이 돌봄의 제안이었다. 여인은 잠시 미리암을 보았다. 갈대와 물살이 그 사이를 채웠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가서 데려오너라. 미리암은 달리지 않았다. 속도를 절제하는 것이 이를 무너뜨리지 않는 첫 규율임을 그녀는 알았다. 그러나 발걸음엔 빛의 결이 있었다. 집의 문턱을 넘을 때 요게벳은 이미 바람의 소리에서 소식을 읽고 있었다. 눈빛 한 번, 말은 한마디도 없었다.
요게벳은 천을 정돈하고 손을 씻고 발꿈치에 흙을 가볍게 털고 그 길로 나섰다. 그녀의 손끝에는 아직 자장의 음절이 남아 있었다. 그 음절은 갈대숲으로 돌아와 아이의 숨에 다시 얹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가 여인은 아이 곁에서 고개를 들었다. 요게벳의 눈이 아이를 스쳤다. 울음은 반박자 늦게 요게벳의 가슴에 닿았다. 그녀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먼저 허락의 눈을 기다렸다. 여인은 잠시 요게벳의 얼굴을 읽었다. 해마다 마르는 강둑의 균열처럼. 그러나 비가 오면 다시 결을 되찾을 얼굴. 여인은 말했다. 이 아이를 데려가 기르라. 젖을 때거든 내게로 데려오너라. 말끝에 책임의 무게가 얹혔다. 단지 부탁이 아니라 맡김이었다.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요게벳의 품은 빈자리의 형상을 되찾았다. 빈자리를 품었던 시간만큼 품은 더 깊어져 있었다. 아이의 입술이 낯익은 길을 찾아 가슴을 붙들었다. 울음은 금세 호흡으로 바뀌었다. 여인의 눈썹이 조금 풀렸다. 그녀는 시녀에게 짧은 지시를 내렸다. 필요한 것들을 기록하고 일정의 강역을 체크하라는 눈짓. 질서는 그녀의 언어였다. 연민이 질서를 만나야 오래 가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리암은 뒤를 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일은 때로 소리를 불러들이니까. 요게벳은 아이의 등을 아주 약하게 두드리며 숨의 길이를 맞췄다. 암람은 문지방을 닫고 마지막 기준선을 그어두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그의 눈이 먼저 침묵으로 인사했다. 말이 아니라 자리, 등잔, 물그릇, 도구, 그리고 새 돌, 기역, 절제, 자비. 돌은 제자리에 있었고 자리들이 돌을 지탱했다. 아이의 숨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집은 원래의 호흡을 되찾았다. 그러나 이제 그 호흡은 더 깊었다. 잃고 되찾은 것의 깊이였다. 그 계절의 밤들은 짧고 길었다. 아이의 울음은 금세 노래가 되었고 노래는 금세 잠이 되었다. 요게벳은 우는 법과 재우는 법 사이의 경계를 정밀하게 배웠다. 저제 시간, 잠의 시간, 눈을 반쯤 뜨고 빛을 좇는 시간, 매듭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 땀 한 땀 묶었다. 암람은 배치의 질서를 바꾸지 않았다. 바꾸지 않는 것이 견디게 하는 경우가 있다. 바깥의 장부는 여전히 숫자를 늘렸지만 집의 등잔은 둥근 불을 유지했다. 둥근 불 아래 아이의 눈동자가 둥근 테두리를 기억했다. 미리암은 동생들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귀를 길렀다. 하나는 아이의 숨을 듣는 귀, 다른 하나는 바깥의 발걸음을 듣는 귀. 두 귀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그녀는 자세를 훈련했다. 앉을 때의 등, 설 때의 발, 말할 때의 혀, 조금만. 요게벳이 속삭이면 미리암은 그 조금의 길이를 배웠다. 조금은 작은 단위가 아니라 집을 지키는 정확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아이는 살이 오르고 눈이 깊어졌다. 손가락은 만질 수 없는 것들을 만지려 허공을 더듬었고 어떤 날은 등잔불을 가리는 손바닥의 그림자만 쫓아도 오래 놀았다. 요게벳은 아이의 이름 없는 울음도 구별하게 되었다. 이유를 가진 울음보다 어려운 울음, 그저 안기고 싶은 울음. 그럴 때 그녀는 말을 줄이고 심장의 박자를 늘렸다. 심장 소리는 말의 자리를 좁혀주었고 말이 줄어들수록 잠은 빨리 찾아왔다. 그러나 때는 다시 왔다. 젖이 줄어드는 계절, 아이의 걸음이 바닥의 결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하는 날들. 바깥의 장부는 간격을 체크하고 있었고 여인의 시녀들은 기억의 정확성을 잃지 않았다. 미리암은 갈대숲에서 했던 그 지켜보기를 이번에는 집안의 등잔 곁에서 했다. 하루가 깊어지면 요게벳과 암람은 새 돌 앞에 앉아 문장 3개를 확인했다. 기억, 우리는 누구인가? 절제, 지금은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가? 자비, 떠나보내는 손이 보내지는 이의 숨이 되도록. 마지막 밤 요게벳은 아이를 안고 자장한 음절을 길게 늘렸다. 그 음절은 처음 바구니를 띄우던 날의 음절과 닮았으나 더 낮고 더 둥글었다. 돌아온 품의 훈련이 쌓인 음이었다. 암람은 문지방에 손을 얹고 기준선을 다시 그었다. 오늘 넘을 문턱과 내일 넘길 문턱을 구분하는 선. 미리암은 아론의 손을 잡고 조용히 옆자리를 지켰다. 말 대신 숨, 숨 대신 자리.
해가 얕게 떠오른 아침, 그들은 약속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번엔 바구니가 아니라 길이었다. 요괴뱃의 두 팔은 무겁지 않았다. 무게는 무너뜨리는 무게가 아닌 맡김의 무게였다. 여인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손의 합은 분명했다. 그녀는 아이를 받아들며 약속을 확인했다. 내가 데리리라 말의 끝에 지켜낼 의지가 묻어 있었다. 요괴뱃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은 없었다. 눈물은 흐를 때 길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 그녀는 눈물 대신 고요를 올렸다. 아이의 등이 다른 품으로 옮겨가는 순간 요괴뱃의 팔 안에는 다시 빈 자리가 생겼다. 그러나 그 빈 자리는 이전의 빈 자리와 달랐다. 뜻이 채운 빈 자리였다. 그녀는 돌아서는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았다. 미리암과 아론이 양옆에서 속도를 배웠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새 결로 불었다. 이름과 맡김 두 결이 한 길에서 섞였다. 암람은 문지방 앞에서 그들을 맞았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문턱 위에서 겹쳤다. 사람이 먼저 집이 되는 법, 그들은 다시 그 법을 확인했다. 그날 저녁 등잔은 평소보다 한치 낮았다. 그러나 불은 더 둥글게 탔다. 둥근 불 아래에서 그들은 네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의 자리를 정리했다. 말은 길지 않았다. 암람은 도구를 닦고 요괴뱃은 천을 개고 미리암은 물그릇의 표면을 매끈히 했다. 아론은 잠시 빈자리를 바라보다가 누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빈자리는 침묵의 학교였다. 거기서 사람은 지탱하는 법을 배운다. 밤이 깊자 그들은 새 돌 앞에 앉았다. 기억, 아이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되 가슴의 결로 부르는 법, 절제, 슬픔을 말로 늘리지 않고 일의 질서로 정리하는 법, 자비, 먼 곳의 아이를 위한 조용한 축복을 올리는 법. 누구도 긴 기도를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리를 지켰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곧 기도였다.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멀리 있는 일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날들이 이어졌다. 집은 다시 일상의 속도를 찾았다. 그러나 그 속도는 예전과 달랐다. 말줄임표처럼 조금 더 느리고 조금 더 깊었다. 암람은 미리암과 아론에게 손의 기술과 마음의 기술을 나누었다. 도구를 닦는 각도, 물을 길어 올리는 박자, 말의 절반을 접는 훈련. 요괴뱃은 작은 의뢰들을 더욱 정교하게 지켰다. 문지방의 먼지를 털고 등잔의 심지를 다듬고 새 돌의 먼지를 부드럽게 쓸었다. 아이의 빈자리에서 바람이 드나드는 길을 다시 배치했다. 큰 소식이 없어도 좋았다. 질서가 소식이었다. 어느 저녁 바람이 낮게 울었다. 멀리 궁정의 소리가 희미하게 겹쳤다.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대신 오늘의 일을 끝내는 의식을 이어갔다. 손을 씻고 빵을 나누고 불을 덮었다. 불을 덮기 직전 미리암이 아주 낮게 속삭였다. 지켜보기는 계속되어. 요괴뱃이 고개를 끄덕였고 암람은 문지방의 기준선을 한 번 더 긋고 불을 덮었다. 밤은 집을 두 겹으로 감쌌다. 멀리서 누군가의 발걸음, 가까이서 누군가의 숨, 보이지 않는 줄이 두 기슭을 잇고 있었다. 한 기슭에는 궁정의 빛, 다른 기슭에는 고센의 등잔. 그 줄 위에서 말하지 않은 유대가 조용히 강해졌다. 암람은 알았다. 사람의 소리가 닿지 않는 곳에도 가르침의 결은 숨어 전해진다는 것을. 그날의 마지막 일은 새 돌 앞에 빈 의자 하나를 더 놓는 일이었다. 누구의 것도 아닌, 그러나 모두가 아는 자리. 기억은 그 의자에 이름 없는 빛을 걸어두었고, 절제는 그 의자의 침묵을 지켰고, 자비는 그 의자에 앉을 먼 발걸음을 축복했다. 유산은 소리로만 남지 않았다. 손의 반복, 말의 절제, 자리의 지킴,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유산이 되어 내일의 길을 조용히 밝히고 있었다.